저희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 고객 사례, 고객에게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는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실사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버 APM이나 이쪽은 많이 분석을 하시는데 실제 모바일 앱이나 실제 사용자가 쓰는 부분은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그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잡아왔는지, 그리고 저희 제품의 철학들 같은 걸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경험을 해치는 저희가 5마리 두더지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크게 이렇게 5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웹 브라우저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 이렇게 5가지 문제로 했고요. 고객들 입장에서 장애가 났을 때는 일단 개발자들이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죠. 근데 이게 결국 서버 쪽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종 고객들에게 바라보는 뷰는 여기 있는 잠시만 펜을 쓰겠습니다. 디바이스는 여기 있지만 실제 우리가 만드는 서버는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괴리감이 크죠. 이 사이에 뭔가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장애가 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서버에 잘 개발하더라도 CDN 업체가 말썽을 부려서 장애가 날 수 있고, 특정 통신사가 그날 느려서 장애가 나는 케이스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들은 우리에게 별점 테러를 날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원인은 우리의 잘못인지 다른 쪽의 잘못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모니터링 업계의 가장 큰 하도는 디지털 경험 모니터링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그 경험들을 모니터링 하자인 거고, 코로나 상황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정통적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형태대로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국내에서 각각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들 제가 나열했고, 저희가 이제 그 아임큐리라는 제품이 이 앞쪽 모바일 앱과 브라우저를 전체를 다 모니터링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순서는 이렇고요. 디지털 경험에 대한 중요성은 말씀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정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디지털 경험은 굉장히 작아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죠. 이미 코로나 상황 이후로 디지털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게 실제 지표로 보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가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빠르게 이제 웹 베이스로 빠르게 이제 모바일 앱으로 전환을 하셔서 다시 살아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아임큐의 제품도 이 아모레 퍼시픽의 모든 앱에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교육 시장에서 1위였던 대교가 너무나 온라인 상황을 늦게 대응하다 보니까 이제 웅진시큰빅에 밀린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미 싫든 좋든 저희의 젊은 고객들이나 밑에 층들은 이미 다 디지털로 전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디지털 경험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그런데 우리가 서버랑 완전히 다른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화면이 뜨고 서버는 많은 사용자를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모바일은 좀 상황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CPU나 GPU가 들어가 있는 대신 쿨러가 없기 때문에 폰이 뜨거워지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추게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휴대폰의 GOS 이슈도 이제 그런 거죠. 그만큼 이제 많은 이슈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그냥 5분만 키는 거랑 유튜브를 1시간 보고 앱을 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업계들은 어떻게 저희 엔터프라이즈나 저희의 주요 고객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웹 하이브리드 웹 플랫폼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랑 웹을 동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갔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크롬이라는 어떤 브라우저의 배포 권한을 개발자나 어떤 이런 그 앱을 만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구글이 그냥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업데이트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폰트가 안 나와가지고 화면이 아예 안 나오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배포의 주도권을 이제 플랫폼 회사가 가져가게 됐고, 그리고 웹뷰가 가져오는 악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안 되는 문제, 뭐가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제조사의 파편화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이제 고객은 이게 앱이 잘못 만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별점 테러를 하죠. 근데 사실은 원인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작을 때는 당연히 플루터나 이런 걸 만드는 게 맞는데, 규모가 커지면
결국은 고객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네이티브 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추세이고, 사실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이제 아시다시피 뱅킹 쪽에는 카카오나 토스죠. 다 네이티브로 앱을 전향하면서 더 사용자에게 만족도를 높게 하는 형태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금융권들의 차세대가 전부 다 이제 카카오 토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다 네이티브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있는 레거시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외부로 가지만은 다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근본적인 이제 이 모바일 플랫폼의 문제점이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면 안드로이드 앱 자체는 철학이 굉장히 앱에게 적은 자원을 주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앱이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앱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적은 자원을 할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iOS는 포리그라운드 앱에서 지금 떠 있는 앱에게 어마어마한 리소스를 주죠. 이미 상반적인 철학이죠. 근데 재미난 게 이 브라우저 철학이 또 상반적입니다.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컴퓨터의 자원을 다 끌어당겨서 쓰는 겁니다. 화면을 그릴 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촘촘하게 타일로 나눠가지고 병렬적으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제한된 자원으로 그리게 돼 있는데 크롬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 있는 거죠. 반대로 iOS는 네이티브 앱들은 굉장히 빠르지만 사파리 같은 경우는 동시에 내가 HTTP 접속할 수 있는 소켓 개수, 스레드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처럼 빨리 안 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껴안고 이제 개발해야 되는 게 되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경우는 되게 엄격하게 돼 있어요.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는 16ms 안에 한 프레임씩 화면을 다 그려야 되는 엄격하게 동작이 돼 있고, 실제 게임사 같은 경우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 게임 벤치라는 앱을 깔아가지고 과연 프레임 수를 다 체크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들이 그렇게 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운 게 왜 늦게 뜨는지 이유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이제 당연히 열어서 보겠지만 크롬 브라우저를 만드는 게 이게 HTML에는 동이라는 구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트리가 구성되고, 화면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CSS 그걸 또 구성을 해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비로소 화면에 그려지거든요. 이 말 뜻은 뭐냐면 돔이 늦게 그려지거나 솜이 늦게 그려지면 화면은 전체 늦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잘 그려지는데 왜 고객 화면에 늦게 그려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브라우저를 그릴 때 크롬이 얼마나 병렬적으로 그린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들이 4개가 있으면 이 4개를 천차적으로 그린 게 아니고 다 병렬적으로 그리고, 화면의 구성 같은 거는 CPU가 개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릴지, 그리고 뭐 화면에 리플로우가 안 되게 개발자들이 만들었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엄격하게 얘도 이제 웹화면도 16ms 다 그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얘를 병렬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아까 레이어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면도 이렇게 타일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드로이드는 네이티브 웹은 굉장히 억제하여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 웹은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져가는 아키텍처가 되니까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장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브라우저 쪽에서는 성능을 측정할 때는 뭐 이러한 지표들이 있는데, 보통 개발자들이 요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를 그 도구를 열어서 돔이 화면에 로딩되는 시점, 화면에 실제 로드되는 시점을 보고 이제 실제 이렇게 로드된다라고 판단하시지만 고객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쾌적한 인터넷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성능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밑에 있는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새로 나와 있는 지표들인데, 요 위에 있는 지표들 새로 나온 지표인데, 이것들은 저희가 이 기능들을 다 트래킹해서 준수를 하고 있고요. 이건 개발자들이 보면 아는 지표죠. 그런데 이제 고객들은 이런 지표를 구체적으로 안 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은 이런 지표로 봅니다. 그래서 화면에 그려질 때 뭔가 처음에 화면이 그려진다라는 FCP, 그리고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올 때를 표현하는 FMP, 그 다음에 내가 눌렸을 때 드디어 인터랙션이 먹는 시점을 TTI라고 해서 일반 운영자들은 FCP가 언제쯤, FMP가 언제쯤, TTI가 얼마쯤인지로 보여주는 게 확실히 효율적으로 언제 화면이 뜨기 시작했고 그건지를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지표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랜 많은 고객사들하고 만나면서 사스 서비스도 설치하면서 만나는 경험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사용자의 모바일 앱 서비스 쓰면서 얻는 디지털 경험을 해치는 5가지 이제 두더지가 있다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큰 원인은 로딩 화면인데 복잡한 계층을 가진 화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엔터프라이즈나 공공은 아무래도 이제 보안 이슈 때문에 보안 라이브러리를 쓸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제 느린 문제들, 그리고 뭐 싱글 사인온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느린 문제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형 플랫폼의 포털 회사들의 그 싱글 사인온이 생각보다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제 고객들은 생각하는 거죠, 앱에게. 그리고 이제 폰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CPU나 GPU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과도하게 네트워크 통신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창백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과대한 레이드나 가끔씩 이제 보안 키보드 때문에 화면에 그려지지 못하고 하얗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버벅거리는 게 이제 원래는 화면에 그리고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되는데 화면에 그릴 때부터 네트워크를 쓰죠. 그러니까 특히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화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그러면 어떤 폰트를 받다가 늦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추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앱 실행 중에 뚝뚝 멈춘다. 그러면 이제 이건 과도한 메모리를 쓰거나 안 그러면 크래시를 유발하는 코드 결함들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인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됐고요. 잠시 저희 제품을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안드로이드, iOS를 둘 다 지원하고 있고 그냥 몇 줄의 코드만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저희가 빌드하실 때 코드를 삽입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화면의 로딩 시간,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 자동으로 다 추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고객의 요구 때문에 안드로이드랑 iOS를 이렇게 한 화면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거는 안드로이드는 웹뷰 쪽에서 장애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파편화도 심하고 아까 그렇게 자원을 과도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iOS 웹뷰에서는 안 나는데 크래시 나는 게 되게 많고, 반대로 화면을 그리는 거는 안드로이드가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번 빨리 그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점을 좀 보시면서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는 뭐냐면 화면이 느리게 그려졌어, 네트워크가 느리게 그려졌어를 그걸 선택을 하시면 그걸 코드 레벨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인데 안드로이드나 iOS에 실제 동작하는 코드를 런타임 시에 가져오는 기술은 지금 저희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장에 많이 지금 전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이 또 많이 요구하는 기능인데 저희가 제품 판매에 알았던 기능인데 결국 문제 있는 고객이 어떤 화면을 눌리면서 어떠한 이벤트를 하면서 우리 서비스 썼는지를 찾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별점태를 했는데 그걸 보면 그 고객의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갔는지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불만을 막 제기하고 우리한테 말하지만 그 고객의 아이디를 동의를 얻으면 설치용으로 이 서비스가 배포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당연히 내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그 고객의 이메일이나 어떤 아이디를 넣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보고 여기서 느리게 떴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대응을 해줄 수 있고, 그 장애가 우리 쪽 이슈인지 아니면 외부의 뭐 라이브러리인지 외부 네트워크 통신이 느린지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굳이 코드를 그 사용자를 모르더라도 느린 화면을 클릭해가지고 얘를 역으로 해서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늦었던 사용자가 어떠한 경로를 갔는지는 기능도 알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늦게 떴던 사용자, 문제가 됐던 사용자를 역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제품의 가장 핵심 기능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희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DEM, 디지털 경험 모니터링에서 가지고 있는 사용자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걸 이제 행동 분석이라는 맵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서비스로 실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과도한 레이아웃을 그리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통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과도한 그린 화면을 선택을 하시면 실제 웹 화면 같은 경우 이 외면에 오른쪽에 쫙 보이는 게 아까 크롬 브라우저에서 봤던 거랑 동일한 게 사용자가 눌렸을 때 그 환경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미지 다운로드가 오래 걸린다거나 폰트가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서버 자체가 느려서 대기가 길었다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을 했을 때 우리가 뭐 많은 이벤트 라이브러리나 마케팅 툴을 쓰거든요. 그쪽에서 장애가 나오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늦게 그려졌는데 딱 클릭해 보니까 그려진 거 안에 네트워크로 로그인한 모듈이 있는데 얘가 느려서 늦어진다. 이런 것들을 코드 레벨로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인 자체를 규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고, 과도하게 자원을 사용하는 것도 CPU를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많이 쓰는 것들을 클릭하시면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신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코드 레벨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느리고 빈번한 네트워크. 고객은 느리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실제 저희 거를 늘려서 오래 느린 네트워크를 늘리니까 게시라고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빠르지만 쓰기 할 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것들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고객 개발사랑 전혀 다르게 통신사 때문에 장애가 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KT가 그날 안 좋아가지고 장애가 나는 케이스고요. 이게 뭐 KT만 이런 게 아닙니다. SK, LG 다 돌아가면서 그날 굉장히 이렇게 화면에 늦게 뜨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 앱 개발사나 어떤 개발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제 통신사의 문제인 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의 절반이 살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은 쾌활한데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는 오히려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라이브러리신데 큰 기업들, 특히 공공이나 금융 쪽은 어쩔 수 없이 키보드 보안이나 이런 여러한 도구들을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어떻게 보면 요청할 때마다 이렇게 보안 통신을 하는데 키값을 받아오고 그 인증을 하는데 그 라이브러리 서버 자체가 용량을 더 늘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늘려가지고 장애가 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희가 이걸 보고 특정 회사에 전락을 하셔서 이거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용량을 늘려주시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입하고 끝이라고 하지만 이런 회사들의 서버의 용량 때문에 장애가 나는 케이스도 있어서 오히려 이런 걸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많은 지도인데 여러분이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지도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특정 회사의 지도 서비스가 어마어마한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회사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상상 이상의 크래시를 발생을 시키시기 때문에 지도를 맨 화면에 바로 띄우시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방을 보고 되게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첫 화면에 절대 지도를 안 띄우잖아요. 이미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 띄우시면 고객은 상상 이상으로 많은 장애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너무 잘 적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직방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했다. 저희 고객사는 아니지만 실제 저희가 만나보면서 깨달은 거죠. 일부러 이렇게 상품 기반으로 했구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회사에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그런 큰 회사들의 이벤트 서비스 때문에 전체가 장애나는 케이스도 굉장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큰 회사들이 항상 어마어마한 사용자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서버를 갖다 놓지 않는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거를 어떻게 워크어라운드로 백그라운드 돌려서 나쁜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자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장애 나고 나서 이 회사를 탓해봤자 고객은 그냥 별점 테러를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네트워크 사용도 특정 URL만 굉장히 느린 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회사지만 그 회사의 어떤 API를 호출하는데 걔만 유독 느린 케이스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마케팅 부서와의 어떤 싸움이에요. 개발자하고. 그래서 마케팅 부서는 당연히 고화질의 높은 이미지로 사용자에게 보여주길 원하는데 극단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한 화면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걔를 다운로드 받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화면이 전체적으로 늦게 나온 케이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 거를 보시고 이 JPG는 걸러내고 얘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 저희가 추천드리기로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웹P라고 하는 실제 구글이 만드는 굉장히 경량한 PNG보다 경량화된 이미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걸 쓰는 걸 추천드리고 iOS는 PNG 쪽으로 해서 배포를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기존 이미지 사이즈보다 한 40% 정도로 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적은 네트워크를 쓰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 운영 중에도 빨리 캐치하셔서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설계인데 화면에 띄울 때 개발자들이 너무나 욕심을 많이 부려서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게 개발자의 잘못이 아니고 기획자의 잘못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DB 뜰 때 DB에 어떤 데이터도 넣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통신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작업들 했던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백그라운드로 돌리게 작업을 한다거나 기획적으로 변경을 해서 뭔가 하는 협의를 하셔야겠죠. 그런 것들도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다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큰 장애가 났었어요. 되게 유명한 어떤 영화관 앱인데 이 앱이 날씨 정보를 가져오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정보를 가져오는데 뭔지 모르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뭔 데이터를 못 가져오니까 계속해서 이제 에러가 뜨는 거죠.
근데 이게 5분마다 계속 이제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는 백그라운드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고객들은 이거 지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외부 서비스 때문에 예외 처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일단은 전통적으로 너무 서버, DB 이쪽 모니터링을 보시지만 이제는 이제 고객이 어떻게 쓰는지, 고객이 어느 화면에서 불만을 느껴서 별점을 남기는지, 그게 꼭 우리 서버의 이슈만이 아니라 많은 서드파트 라이브러리나 많은 오픈 아이디나 개발자의 실수 등이 조합해서 느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이나 이 웹 프론트엔드 쪽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거의 4, 5년 동안 준비를 했고 이제 거의 많이 다듬어져서 이제 많은 고객들이 사용해 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주요 레퍼런스입니다. 일단 저희는 아모레 퍼시픽의 모든 앱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임직원 앱,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저런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쯤에 저희가 부산은행의 최종 그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드 유저의 경험을 모니터링하고 별점 테러 같은 걸 막고 싶다. 그러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들을 잘 커버해 드리고 저희가 또 별도의 성능 컨설턴트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드로이드의 동작 원리나 이런 것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것들 저희가 보고 같이 도움을 드려서 빠르게 고객의 경험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